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2시간, 그렇죠. 2시간 시작한 지 2시간 됐는데 엄청 힘드시죠? 네. 빨리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말씀드리고 저는 금방 인사를 드리고 물러날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 브로셔에 있는 거 같이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건요. 첫 번째로는 올해 수능 영어에서의 특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을 선택을 하거나 뭐 어떤 교육을 선택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제 수업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냥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요. 처음에 준비했던 거 이렇게 3개인데, 자 보실게요. 자, 요게 이제 작년도, 그 다음에 올해 등급이에요. 영어 등급인데 이제 절대평가라는 거에 현혹되는 분들 때문에 이제 요거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평가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보통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쉽다예요. 그쵸? 그래도 상대적으로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현실은 아니죠. 그쵸? 주변에 다 1등급 받았는데 우리 애는 아니에요. 우리 애만 아니에요. 다 1등급을 하는데 우리 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작년도 거거든요. 올해 수능이 조금 나아졌어요. 1등급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4%에서 6%로 올라갔죠. 그럼 수능이 쉽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1등급 받는 애는 6명밖에 없어요. 쉬운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절대평가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이랑 국어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등한시한 부분들 때문에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가원이 수능을 낼 때마다 항상 똑같아요.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서 5에서 8% 사이로 유지를 시키려고 해요. 올해는 그거가 난이도가 엄청 들쑥날쑥해서 학생들이 힘들었을 텐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넣어놨거든요. 보세요. 2등급이 18%였죠. 여기 4%였다가. 근데 2등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등급이 23.96%였다가 21.37%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4등급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 여기는 이쪽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가 줄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잘 안 하면 이것도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요 올해 수능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이상해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더욱 느낄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살짝 적어놨는데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이요. 읽어요. 대충은 알겠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로 가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분명히 정확하게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선지로 가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아니면 솔직히 답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겠죠. 답이 2개예요. 4번, 5번. 둘 중에 근데 걸러내질 못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이었는데 좀 잘 읽는 친구들은 4번이 확실히 답인 것 같아요. 5번은 신경 쓰지도 않고 4번 오케이. 그런데 틀려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솔직히 저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정보가 있진 않아서. 근데
올해 조금 결이 다른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수능 문제가 약간 내신스러워졌어요. 객관식. 그러니까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답이 답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요거를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가장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가 올해 수능에 24번의 제목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피 뭔지 아시죠? 셀피 셀카 이거 근데요 요게 소재예요. 너무 글의 소재가 아이들한테 익숙한 아이예요.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다 그런데 딱 읽고 나서 딱 보면 답이 3번이네 딱 그렇게 써있어요. 셀피 콜론 하고 뭐 self oriente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단어 때문에 그게 답이 안 되게 해놔요. oriented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oriented라는 말을 아는데 거기서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건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골라버려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아요.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에 또 느낌이 뭐냐면 쉬운 부분에서 아이들을 흔들어놔요. 이게 이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듣기입니다. 듣기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듣기 틀리면 안녕이에요. 정말. 근데 요번에 듣기 15번이 킬러입니다. 정답률 오답 50%가 넘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문제로 틀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듣기 틀렸잖아요. 답을 못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뒤에 나머지 시간에 머릿속에 15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커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시간 관리를 못해요. 70분 동안 45문제를 다 못 풀어요. 엄청 많이. 이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올해의 특징입니다. 6평, 9평 수능의 난이도가 답이 없어요. 6평 아세요? 1등급이 1%대가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최악의 시험이었죠. 이때는요 미친 듯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9평 이후에 애들이 오케이 영어 됐어. 뭐가 됐어? 그러고 나서 수능 때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대충 써놨는데요. 요거는 그냥 넘길게요. 그냥 요거 넘기고 수업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가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요거는 요게 뭐 정확한 해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세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라고 하는 거 뭐 때문일까요? 이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충은 읽어서 알겠거든요. 단어도 알고 모르는 단어 없고 밑에 주석도 달아줘요. 근데 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해석을 못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 특강은 다 듣고요. 돈 엄청 투자해서 문법 다 하는 것 같고 해석과 문법이 따로 놀아요. 근데 그거는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는데 같은 사교육계 입장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따로 놀면 안 돼요. 해석과 문법은 같은 건데 그렇게 못 가르쳐요. 물론 내신의 결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게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문법 용어를 잘 안 써요. 문법 모르지 않습니다. 엄청 잘해요. 근데 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패턴화로 만들어 줄 건데 딱 개수 세보면 30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오형식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관계대명사란 말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해석해. 그거를 문장으로 연습시키잖아요. 그러면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올해도 여기 있어요. 문법 하나도 몰라요. 결국에 끝날 때까지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1등급, 2등급 받고 나갔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정확히 이해했는데 답이 두 개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는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핵심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이 말도 이 말 같고 이 말도 맞는 말 같거든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필요합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습 방법 가이드 안내서가 있어요. 거기에 유형별로 푸는 방법에 대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거는 평가원이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한다?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강의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실용적이지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걸로 이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고 영어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요. 저도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애들이 영어를 1등급 받는 것보다요. 수학을 4점짜리 하나 더 맞는 게 대학교 입시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시간을 많이 못 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점수는 올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1, 2등급이 나올 수 있게 물론 과제 나갈 겁니다. 확인할 거고요. 단어도 외우게 할 거지만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소화로 드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영어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자, 그 다음입니다. 조금 올라갈게요. 이 함정섬지나 유형별 풀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꾸준한 듣기 연습, 효율적인 시험 운영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3교시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잠재우기 딱 좋은 수업이 돼요. 아시죠? 영어 지문 읽다 보면 이렇게 한 2줄쯤 읽으면 틈이 없을 거예요. 제 수업 때 100분 동안 수업하면 아무도 안 자요. 자면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가서 찌르고 뭐 어떻게든 하는데 목소리도 엄청 커요.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거 쓰는 거지 전 대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가성비도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요즘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이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컨택이 되고 접촉면이 생기고 이러는 걸 훨씬 더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멀리 서갖고 있는 듯 없는 듯 이거 말고 가갖고 누구야? 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1대1의 그 소통 그리고 그 전반적인 해결책 말고 자기한테 맞는 해결책을 주기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많다고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수업 시간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잘했네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네 이러고 다녀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여기 잘 안 서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금방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이 훨씬 더 빨리 나와요.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저는 해드릴 거예요. 정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래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가는데 저는 잠깐만 브로셔 볼게요. 브로셔 잠깐 보시면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지금 외부에서 단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형으로 정시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내신이 있어야 돼서 내신을 챙겨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시형이랑 수시 정시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요 정시형은요. 수능이랑 내신이랑 상관없이 수능 정시만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럼 그냥 보시면 되고 수시와 정시형, 그러니까 수시를 끝까지 1학기 내신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반은 토요일 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고3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학원들이 고3 수업을 하면 따로 내신을 잘 안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완전히 내신의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시험 범위에 보통 다 수능특강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2월 달부터 할 겁니다. 2월 달부터 1학기 내신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는 수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 수능 공부는 못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때는 유형별로 어차피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처럼 접근을 해주는 것도 같이 해줄 겁니다. 늘 같이 하고 있던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아까 정시반에서 했던 것처럼 요 수업에 있었던 요 아이들이 리마인드가 될 거예요. 여름방학 때 조금 짧게 쭉 똑같이.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최신 기출을 가지고 정리하고 실무 가지고 연습을 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신을 준비한다고 쳐도 수능이랑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1학기 내신까지 챙기는 것까지 나는 해야 된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고3이면. 왜냐면 어쨌든 그게 대학교 갈 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마 궁금한 점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상담하거나 부모님 얘기해 주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윈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그거에 밑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윈터 때 제 수업을 들으면 구문 시간에 문법 같이 가는 건데 구문 시간에 이 어법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가 있으면 그 독해는 유형별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실무인데요. 이건 이제 상위권들을 위한 건데 작년 수능 시험지 정말 그러니까 11월 거 그거 끄집어다 내놓고 그거를 같이 풀 텐데 풀고 제가 푸는 거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업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드시겠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끝났는데 저는 되게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가끔 그래요. 저 들어올 때 조금 걱정했거든요. 국어 수학 하시잖아요. 영어 이제 한다고 그러면 가세요. 영어 왜 보여드렸어요?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끝까지 별로 길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좋은 정보랑 이런 거 얻어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이장원이었습니다.